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을 제치고 1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쿠키뉴스에서 의뢰해서요.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24.7%, 이낙연 민주당 대표 22.2%, 이재명 경기지사 18.4%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기는 합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먼저 이 여론조사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민 전 국회의원, 김재원 전 국회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의원, 1위 예상보다 좀 이른 것 같죠? 좀 이릅니다. 예. 추미애 장관의 공이 큰 것 같은데 예. 윤석열 지금 총장은 아마 추미애 혹시 다음에 뭐가 잘 된다면 추미애 장관을 1등 공신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참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탄압받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정심과 관심이 쏠리는 현상은 우리 정치적, 사회적으로 존재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게 윤석열 총장에게서 나타난 걸로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는 예. 이재명 지사의 표가 빠졌어요.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에 예. 야권의 역선택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예. 이게 좀 실증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여론조사는 정확도는 모르겠지만 추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몇 가지 대목을 담고 있다. 예.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해서 다른 여론조사로 확인이 된다면 이게 앞으로 우리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심각하게 해봐야 되지 않나. 예.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김재원 의원께서는 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야당에서 변변한 후보조차 대선 주자조차 만들지 못하고 사실은 홍준표 예. 의원조차도 무소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지지가 안철수 당대표인데 엄밀히 따지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금은 검찰총장으로서 대선 주자급의 여론조사 1위가 나오지만 그 내용은 결국 국민들이 현재 뭐 부정부패 또는 권력자의 어떤 부당하고 불편한 그 권력 행사를 좀 응징해 달라 뭐 이런 마음의 어떤 바람도 함께 녹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즉 검찰총장으로서의 지지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치권으로 막상 들어왔을 때는 국민들이 그 순수성이나 또 검찰총장으로서의 그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과 다른 행보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순간적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버리면 또 그동안은 순수성에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또 지지율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그 일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결국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것을 모두 다 고려해서 앞으로 이제 당내의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귀담아 듣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 조사 좀 더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지역별을 보면은요. 충청 지역에서 아주 높게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33.8%. 다른 후보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그다음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국민의힘 지지자의 62%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신경민은 충청권에서 높은 것은 윤석열 총장 아버지 네, 고향이 그 부친의 고향이죠. 예, 충청도죠. 윤 총장하고는 뭐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어 보이는데 대개 보면은 부친의 고향도 같은 고향으로 간주해지는 우리나라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반영이 된 거고요. 영남권은 뭐 그런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이 많은 것도 저 조사는 정확성은 모르겠지만 트렌드는 분명히 맞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아주 중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수사가 윤석열 팀의 수사였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좌천이 됐고 검사 옷을 벗을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야권이 이렇게 지지를 할 경우에 그 모순성, 곤혹함 뭐 이런 것은 점점 더 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아마 곧 그 얘기가 나와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네요. 김재현은 지금 충청권은 JP 이후에 이인재, 이완구 이런 분들이 계셨지만 지금은 이제 그분이 충청권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이제 정진석 의원 정도가 가장 다선 의원이죠. 충청권에서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통적으로 충청권에서는 이제 그 JP 이른바 김종필 전 총리 이후에도 충청도 주민들 만나면 이 정치적으로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저 기대 심리가 사실 그동안 채워지지 못했거든요. 아마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1위가 나왔다. 더군다나 30%가 넘는 20%가 넘는 지지율을 보여주면 소위 메시브 효과라 그래서 이제 막 그 눈덩이처럼 네. 불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좀 관망하던 분들도 특히 충청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저는 지지율은 당분간 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저 검찰총장을 대선 주자 1위 지지율로 만든 것은 우리 저 신경민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그 추미애 장관 또 문재인 예. 정부 또 여당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이지 못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검찰총장이 정치와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임기까지 보장해준 검찰총장인데 정치의 전면에서 지금 대선 주자 1위 지지를 만든 것이 결국 탄압받는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준 것인데요. 아마 충청권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지지하는 그 비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이런 경우가 참 처음이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거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경우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예. 일본에서 한 번 있었고 독일에서 한 번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참 한국 정치와 이게 결합이 되면서 아주 묘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 하여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 비판하지요. 예결위에서 또 펀치를 날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대전지검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른 수사에 비해서 통상적인 절차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그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의원님이 의심을 하시는 것처럼 정광석화처럼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전혀 다른 쪽에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뭐 오늘도 대권 후보 1위로 그 등극을 했는데요.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집니다. 이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 후보로 1위라고 하면은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합니다.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진퇴를 결정해야 된다, 윤석열 총장.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장기간 꼴사납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들은 참 짜증나지요. 네. 이 문제를 정리할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네.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 팀을 법무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예. 추미애 장관은 정권에 대한 수사는 무슨 수를 쓰든지 막으려고 하고 정권과 반대측에 있는 수사는 무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당연히 추미애 장관 경질해야죠. 예, 자 여야 원내대표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신경민 의원,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야망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등극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예. 굉장히 지금 이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월성 1호기 수사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정치적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각이. 네, 그런 것으로 보이네요. 예, 그렇게 볼만할까요? 좀 이 수사는 평범한 수사는 아니죠. 감사원이 결론을 낸 거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달려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대목은 또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고 감사가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 같으니까 검찰이 한번 결론을 진짜로 내보겠다 이렇게 달려들 수 있어서 양시 양비가 다 가능한 사안이죠. 근데 대체로 이런 경우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뒤에 수사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 조치가 없이 수사에 착수한 거죠. 근데 이제 검찰이 지금 감사원은 거기까지고 더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겠다라는 검찰 적극주의에 따른 예. 수사 결론으로 판단됩니다. 예. 김재원 의원, 문제는 검찰의 이런 수사에 대해서 여권 또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다라고 봤을 경우에 이 문제를 놓고 지난번 조국 장관 때처럼 또 한 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고발 사건이거든요. 이미 고발이 된 상태에서 월성 1호기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이미 검찰에 고발해둔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수사에 충분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지검에서 수사하는데 대전지검 검사장은 이두봉 검사장인데 그분도 스타일이 또 그렇게 위에서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지검 검사들이 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제가 마치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시해서 그 검찰총장의 명령에 아주 적극 따르는 검사들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 전제가 지금 들어있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국회 에너지특위위원장으로서 있으면서 한수원의 자료 또 특히 이제 월성 1호기 중단 관련 자료도 그때도 보고 했는데 그 내부의 그 자료 이사회 회의록만으로도
자기들끼리 이건 불법행위라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처벌받을 텐데 나는 이렇게 하는 거 반대다 하는 그런 대목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됐던 것이 오히려 이상한 정도인데 사실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도 고발도 하고 또 그때 그 백운규 장관에 대해서 당신은 나중에 형사처벌 받을 것이라고 공개 경고도 하고 그랬던 예.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지금 와서 수사가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는 감사 결과가 나왔고 거기서 많은 수사의 단서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는 그에 따라서 수사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판단은 뭐 정치적 색채는 분명히 있고요. 하고 안 하고는 결국은 검찰, 특히 총장의 결정이라는 것은 뭐 맞아 보이고요. 예. 예사 사건은 아니고 이것도 국민들한테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예. 대체로 감사원 결과 나온 뒤에 착수되는 속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좀 빨랐다는 그렇죠. 점도 스피드와 있고. 방식이나 뭐 이런 건 대단히 예외적이고요. 또 한 가지 공교롭게요.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그 다음 날 착수를 하게 된 것도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을 낳기도 합니다. 또 그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니까 또 윤석열 총장 집을 그 부인의 회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또 기각이 되고 예. 이러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게 흔한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검찰권이 무슨 옛날에 칼부림하는 무사들 칼부림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것은 국민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정말 좀 벌성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자꾸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더 오르내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지율만 올려주는 것이 예.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신경민 의원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면 대결하는 것 보기 힘들죠. 정세균 총리가 결국은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예,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하죠. 항상 웃는 정세균 총리인데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을까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좀 자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좀 더 점잖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아까 대선 지지율 조사 봤습니다만 정세균 총리도 잠재적 대선 주자지요. 대권 행보에 관한 질문을 기자들이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책무가 무겁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시대 정신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하지요. 관련된 녹취 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의 그 최근의 행보를 이렇게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선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고위 공직자는 이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점은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시겠지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는 그 미국 국민들이 조 바이든을 선택한 시대 정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통합과 포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그 분열이나 불안정 또 대결과 반목을 물리치고 치유와 통합 또 실용과 포용의 길을 제시한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게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은 품격이 있는 정치인이고요. 또 안정감도 있고
경륜이 풍부하고 또 포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매우 클 것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가 취임 300일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신경민 의원, 대체로 기자간담회면 취임 100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19가 워낙 심할 때라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00일 이제 간담회를 글쎄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내용상으로 이제 추와 윤 두 분에 대해서 나무랜 거죠. 이게 이제 생각이 있는 국민들의 판단이고 정서라고 본 것을 총리가 받은 건데 예. 사실 청와대나 문 대통령의 생각하고는 어긋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총리가 일단 흐름에서 격을 좀 깼다 하는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있고 더 큰 정치적 의미는 저는 취임 300일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1년이 다 됐다는 의미도 있고 예. 나는 이제 사실 의무 복무 기간 끝났다. 사임 의사를 사실상 밝혔다고 보고 그렇게까지 보셨습니까? 사임 뒤에는 뭘 하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대권으로 간다라는 건데 바이든을 빗대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포용, 안정감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시대 정신이고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한국의 바이든 같은 사람 아니니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지금 대권 선언 예령을 걸었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이미 청와대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는 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취임 300일 회견은 대단히 여러 가지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는 그리고 토픽을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을 같이 예. 힐난을 하는 거죠. 총리로서 예. 장관급 또 총장급 두 사람을 지금 국민적으로 이것은 길이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은 저는 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권사는 예령이다라고 예.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시기도 그렇고 또 그 기자간담회에서 던졌던 메시지도 좀 짚어볼 만하고 신경민 의원 보시기에 지금 예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만약에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 접어든다면 지금 나오는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근데 뭐 바이든을 빗대고 뭐 이러면은 뭐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정 총리의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본인이 아마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할 거고요. 예. 그 일반적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진 애를 써 온 거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노력할 걸로 보입니다. 김재원 의원 시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 자체가 아마 헌정사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일 뿐만 있죠. 아니고 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상권분립 제도에서 서열 2위가 이제 의전 서열 2위가 그 국무총리인데요. 그럼 국회의장인데요. 예. 그런 분이 다시 국무총리로 간다, 행정부로 간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넌센스다 이런 비난이 많았었는데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총리로 갈 때는 적어도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저분은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 출마를 할 생각이구나 하고 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스케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지분이 있고 따르는 의원들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이제 대선 주자로 나온다면 여당의 그 인력 풀은 인재 풀은 점점 많아지고 국민의힘은 더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만약에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입장이 돼서 움직인다면 현재 여권 내 양강 구도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것이요. 지금 사실 이제 김경수 지사가 예. 사실상 대권 경쟁에서 탈락되면서 소위 친문 지지자들이 마음을 줄 때가 어디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는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과거에 이제 그 구민주당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찬성을 했던 그때 당시 민주당 출신인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 또 다른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신경민 의원 보시기에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세 분 가운데 누가 친문하고 제일 가깝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인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예.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예. 서로 지금 친문에 대한 구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도스를 해주고 당신이 적자야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예. 뭐 끝까지 안 할 텐데 뭐 은연중에 시사를 하겠죠. 예. 그런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건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개각이 지금 뭐 다들 개각이 언제냐 뭐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개각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느냐라는 시사는 여러 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그 개각을 보면 또 그 안에 대답이 숨어 있을 수 있고요. 예. 정 총리가 만약에 물러난다고 해서 대통령이 예스 하고 받아들였을 경우 후보를 어떻게 하느냐는 과정에서도 또 시사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대선 지지율 1위로 시작된 이슈였습니다. 점점 앞으로 이런 뉴스들이 많아지겠죠.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